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물이 많아진다 이런 속설이 있죠. 근데 사실은요. 사람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는 나이가요. 평균 10살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나이 들면서 눈물이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지는데요. 그건 인생 경험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슬픔이 내일처럼 느껴지면서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우는 건 주책이 없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탁월하다. 이런 뜻일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도 내일처럼 공감하고요. 또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그건 나이 드는 게 정말 멋진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왁스의 황혼의 문턱. 10월 13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왁스의 황혼의 문턱 들으셨습니다. 한평생 동안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지수가요. 알파벳 U자 곡선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10대, 20대는 비교적 행복지수가 높다가요. 서서히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44살에 최저점에 통과한 다음에 다시 행복해지기 시작한다는 건데요. 60대엔 20대의 그리고 70대엔 10대의 그 비슷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45이거든요.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해질 준비 되셨나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네, 문제 내드릴게요. 최근 미국의 한 신문이요. 이 차가 전립선 암과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비만 퇴치, 심장보호, 면역력 증진, 노화 기능 개선, 당뇨 예방, 기억력 강화. 와, 정말 효과가 다양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하동 이것, 보성 이것, 제주 이것 이런 것들이 유명하죠. 이 차는 뭘까요? 정답 두 글자입니다.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그리고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루이드 인피니티즈 티켓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수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한 줄 법률 용어로 시작하겠는데요. 문자 3219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사실 정확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네. 미필적 고의.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도 뭐 예. 법정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네. 극적으로 뭐라 할 때 미필적 고의라는 갑자기 게 막 음악 착 깔리면서. 그렇죠. 많이 나오죠. 네네. 그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박정수 씨가 급하게 막 길을 가다가 네. 지나가던 행인의 어깨를 부딪혔는데 네. 그 행인이 넘어져서 네. 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렀다. 어떻게? 그렇죠. 네. 그런데 형법 250조에는 살인죄라는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딱 이게 요건이에요. 그러면 그렇네요. 또. 그렇죠. 그러면은 지나가다가 내가 급하게 가다가 어깨를 쳐서 쳤으니까.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 네. 그러면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그러면 박정석 씨를 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이 네. 법 조문에는 숨어 있는 게 있어요. 네. 다만 이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것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것이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 고의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해할 고의 또는 기타 모든 많은 법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죄를 범할 고의가 있는 자가 그런 법 조항이 나와 있는 행동을 했어서 결과가 도출이 되면 네. 그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고의예요. 와. 이 고의. 이게 미필적 고의인가요? 아니죠. 그게 미필적 고의를 반대말이죠.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네. 말해서 박정수 씨가 길을 가다가 어깨를 쳤을 때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가능성은 절대 인식 못해요. 일반인들은. 네, 그렇죠. 그렇죠. 비일비재하게 사람과 사람이 다니다가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게 했는데 누가 죽는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사냥을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데 사냥 그 중간에 자기가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떤 새가 있어요. 새가 있다. 네. 그러면은 그 새를 맞추려고 총을 쐈어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못하지만 이게 잘못 나가면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죠. 인식을 하고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설령 맞아도 어쩔 수 없지라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서 총을 쏘는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누구를 죽일 마음은 없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내가 새를 향해 쏜 총알이 사람을 맞을 수도 있겠네라는 네. 인식 가능성을 하고 있었다면 예. 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얼마 전 그 세월호 사건에서 지금 그 검경 선원들. 그렇죠. 검경 합동 수사 본부에서 예. 세월호 이준석 선장하고 예. 기관사하고 뭐 1, 2등 항해사를 예. 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이것이 가능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이 안에 있던 학생들과 뭐 사람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인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식 가능성이 있었느냐 또는 뭐 감수할 의사가 있었느냐 전반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살인죄가 적용이 되고 기타 모든 범죄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를 이제 미필적 고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현상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알고 있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가버린다거나 다친 네, 사람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다 해당되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처벌 수위가 달라지겠죠? 당연히? 많이 달라져요. 네.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네.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예.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 이 과실치사라는 것은 고의는 아니지만 네. 실수로라도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에 과실치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어떤 경우들이 있냐, 폭행, 아주 사소한 폭행 사건에서 이 과실치사가 많아요. 그렇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폭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망에 이른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죽이려는 고의는 사실 없었고 뭐 어느 정도 수위로 폭행을 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요. 네. 뭐 몽둥이를 갖고 때리면 예. 죽을 수도 있다는 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죠? 예. 칼로 뭐 팔 같은 데, 다리 같은 데를 찌른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출혈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이럴 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사소하게 다툼에서 뭐 그냥 맨손으로 사람의 몸을 때렸는데 사망에 이르렀다. 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과실치사,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떨어져요.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이 고의가 있었느냐, 고의는 없었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고 단순히 과실이 있었느냐, 이 구분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접하는 단어인데 어디까지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들 문자는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 거실 때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 어제도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도 네. 넘은 캣맘 혐오증입니다. 네. 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여성이 벽돌에 어딘가로부터 날아온 벽돌에 맞아서 숨진 사건인데요. 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게 지난 8일 오후경에 이제 박모 씨하고 같이 이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던 두 분이 네. 아파트 고층 상층부 어디선가 날아온 벽돌에 맞아서 이 박모 씨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같이 있던 사람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확히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네. CCTV로 확인했으나 단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이 벽돌에 묻어 있는 범죄인의 그 용의자의 DNA를 지금 검출하고 있다고 하는 채취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캣맘 혐오증이 사실 좀 도를 넘었다라는 예. 수준에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뭐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미필적 고의에 네.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었던가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이 뭐 잡아야 될 텐데요. 범인을. 네. 범인을 잡는 것도 어렵고 네. 참 곤란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잡히면 또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네. 지금 볼 때는 이런 그 캣맘, 그러니까 고양이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네. 어느 정도의 의견 대립과 다툼이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네네. 길고양이들이 워낙에 번식력도 많아요. 사실 좀 조화 예. 너무 많고 네네. 또 고양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네네.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또 너무 고양이를 돌봐주시니까 계속 키우니까. 이 개체수가 네. 고양이가 임신 기간 60일밖에 안 되고 한 번에 4마리에서 8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네네. 이게 엄청난 변신력을 갖고 있는 건데 뭐 강아지, 개 뭐 100배, 1000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하면은 그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순히 이제 그러한 불만을 갖고 예. 이 길고양이 집을 짓고 있던 두 분에게 위협을 하려고 벽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 생각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 실제로 죽이려고 던졌을 수도 있는 것이고. 설마.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나는 사실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네. 그냥 좀 위협만 하려고 던졌다. 네. 근데 아까 생각해 보시면 이 돌을 던질 때 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인식 속에는 이 돌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알고 어느 정도 있죠.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감수하고 있는 의사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쪽으로 네. 던지면 그러니까 자기가 미필적 고의 맞네요. 그렇죠. 자기가 투수가 네. 아닌데 네. 맞을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진짜로 뭐
너무 명확하게 그쪽으로 안 던지려고 했는데 네. 너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맞았다. 아. 뭐 이런 건 이제 인식 있는 과실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 돌이라는 것이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없고 네. 이건 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한다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상황이 상황이라 그 길고양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네. 행동은 정말 위해를 가한 것이니까요. 아마도 좀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여러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산업기계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한번 더 내드릴게요. 전립선 암이나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인 이 차는 뭘까요? 하는 겁니다. 보성과 하동에서 유명한 차인데요. 정답 두 글자고요.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지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11월 4일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루이드 인피니티즈 티켓,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은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상담해 드리고요. 또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먼저 상담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언어장애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 말을 좀 더듬어도 네.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예, 제가 10년 전에 아는 보험사분에게 네. 보험을 들었는데요. 10년 동안 꾸준히 보험 회비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네. 얼마 전부터 자동이체가 안 빠져나와서 조회를 해보니 3개월 정도 안 빠져나갔더군요. 통장은 잔액이 분명히 돈이 저기 했었는데 네. 그래서 보험사 쪽에 알아보니 보험사는 무공부담이고 네. 보험을 들어놓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나 혼자 있게 되거나 네. 혹은 증증 걸렸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놨는데요. 예. 갑자기 3개월 동안 갑자기 돈이 안 빠져나가게 돼서 그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또 그리고 금융감독원도 찾아가봤지만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네. 하더군요. 네. 얼마 전부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듣게 돼서 네. 용기 내갖고 이렇게 그말 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부탁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금이 납입이 안 된 경우인데요. 네. 예, 이 경우는 다시 그 보험사에다가 돈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나요? 그것 괜찮은데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한 이유는 네. 설계사분이 어떻게 했던 간에 네. 그만한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인 거죠. 네,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할 때는 네. 지금 많이 불만이신 거는 보험을 들게 할 때는 무조건 들어라.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든 다 보장을 해주겠다, 모든 걸 다 관리해주겠다라고 들 때는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관리를 별로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렇죠. 네, 사실 그런 보험 설계사 분도 계시고 모든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주시는 설계사님도 계시는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전화 주신 분은 그 갱신형 보험을 제가 볼 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갱신형 보험, 그렇죠. 네, 갱신형 보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가입자가 이제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네. 주기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자동 갱신을 해주는 상품을 얘기를 합니다. 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초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자동이체가 되는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5년짜리 갱신형 보험이면 내가 5년 날짜를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이게 관리를 잘해주시는 보험 설계사 분들이 이럴 때 연락을 주시죠. 이번 갱신 기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셨으면은 이런 이제 불이익이 없었을 것인데 네. 그런 게 관리를 전혀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갱신형 보험이 갱신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게 유리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자신들한테 불리한 보험 가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험 혜택이 너무 커진다거나 최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보험 상품이 사실 하자가 있었다거나 너무 불리한 그런 경우에는 갱신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갱신형 상품 보험의 경우 몰래 가입자한테 얘기 안 하고 암암리에 그냥 계약이 해지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예, 이런 경우에는 근데 사실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없잖아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도 사실 좀 소비자보호원도 손을 좀 놓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의 어떤 사각지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전화를 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내역을 보통 잘 확인을 안 하는데 확인을 잘 하셔서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시고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시면 계약이 다시 갱신되었을 겁니다. 지금 봤을 경우에는. 근데 전화를 주신 이유는 앞으로 이런 본인과 같은 피해를 좀 막아보고자 하는 어느 정도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자신이 드신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시다. 이 청취자분들 중에 그러시다면은 갱신 만기일에
자신에게 유리하다 싶으시면 갱신의 의사를 한 번쯤 밝혀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 네. 네, 이 정도에서 이번 상담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변호사님. 네.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돈이 안 빠져나가는데 그 네. 회사 측에서는 알지 못합니까? 안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안 빼고 있는 거죠. 한 그 3개월, 4개월 계속 하는데요. 네. 이거는 만약에, 보험사 쪽에 연락을 하셔서 갱신형 보험이라면은 나 이 보험 계속 갱신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시고요. 제가 자세한 약관은 모르겠지만 몇 개월치가 미납됐을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인데 그렇죠. 네네. 다만 이제 보험 가입자분께서 고의가 아닌 어느 정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소명을 잘하시면 갱신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보험사 측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갱신은 됐는데요. 네. 네, 갱신이 됐는데 지금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네. 그렇게 큰 이사인데 네. 그 3개월 동안 그 돈이 안 빠져나왔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확인을 안 하는 건지 나는 그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게 갱신형 보험 상품에서 보험회사가 유리하지 않다 판단되면은 갱신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갱신이 안 된 걸로 제가 볼 때는 판단이 아니면 뭐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 보험사 입장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보험회사와 정확하게 한번 사실 전후 관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의사를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한데 네. 억울하시니까 연락을 하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다음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저는 그 YTN 라디오 청자인데요. 감사합니다. 네,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다른 게 아니고 한 2년 동안 제가 동거했던 여자분이 있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2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네. 한 1,000만 원씩 이해에 걸쳐서 또 1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헤어지면서 차액증을 써달라고 그러니까 못 써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난감한 입장에 있는데 이 돈을 지금 법적으로 지금 제가 지금 형사 민사는 지금 다 해놨는데 아직 이제 답이 없거든. 아직 연락은 안 왔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사용증은 없고 네. 이제 전부 다 그 돈은 통장으로 입금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돈을 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 YTN을 자주 듣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예. 2년 동안 동거하시면서 그럼 여성분께서는 뭐 집에서 가정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여자분은 제가 알기로는 뭐 사채 사무실 그런 데 나가는 여자 같았어요. 아, 2년 동안 같이 동거하셨으니 그럼 뭐 전입신고 같이 하셔가지고 같이 사신 아니, 것이죠? 안 했습니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예. 모르겠지만 지금 어느 정도 뭐 2년 동안 동거면 거의 사실혼 관계로 사실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부부 사이에 사실혼이든 무엇이든 부부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은 본인들은 뭐 금전 소비, 그러니까 돈을 꿔준 거, 금전 소비 대차다라고 대여금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증여, 그냥 준 돈으로 부서는 추정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해주신 선생님께서 이게 내가 준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생활비든 뭐든 준 게 아니라 돈을 꿔준 것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놓고 계실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볼 땐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여성분과 본인 사이에 돈이 오간 내역이 제가 볼 땐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돈만 입금만 시켜주고 받은 건 없으시고요. 그 여자는 이제 뭐 이자라고 이제 나한테 보내주면 내 통장으로 입금을 한 2, 3회에 걸쳐서 주면서 이제 계속 안 줬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증을 잘 하셔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무엇이냐면 우선은 법원에서는 본인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안 하시면 그냥 증여라고 판단을 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동거했던 여성과 뭐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할 때 돈 꺼간 사실에 대한 녹취 같은 거 정도라도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차용증은 안 써주겠지만 이 녹취를 해서 실제로는 돈을 꺼준 거고 뭐 그 돈을 가지고 여성분이 투자를 해서 이자를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 녹취가 돼서 증거로 제출되면 차용증처럼 법률적 효력을 지닌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증여가 아니라 돈을 꿔준 것이다라는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하셔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러한 증거 자료 없이 단순히 진술과 통장 입금 내용만 가지고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면 그 여성분이 나는 꾼 게 아니다라고 끝까지 발뺌을 할 경우에는 본인께서 주장하는 바가 입증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례가 적지가 않아요. 소송이 하는 경우가. 근데 이걸 적극적으로 입증 못하면 대부분 다 패소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본인께서 이 부분이 대여금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빨리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예, 사실 이런 경우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하죠. 그죠? 예. 그리고 한때 그래도 이렇게 애정을 나누던 사이인데 이렇게 네. 헤어지고 난 다음에 돈으로 얽히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법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살 때는 생활비로 줘놓고 나중에 이혼할 때 뭐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 돈 내놔라 하는 것도 사실 그럴 상식이 수도 반할 수 있는 있으니까.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이분 좋지 같은 경우는 이자를 주셨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입증을 하셔야 되는데 또 상대방은 나는 그냥 뭐 부부 받은 사이니까 거다. 그냥 100만 원씩 이렇게 받은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금액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겠네요. 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예.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항상 뭐 행복하게 법률 상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오늘 고민 사연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로웠을 적에 손자 손녀 손자 손녀 재롱을 뜨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할아버지가 가면은 매달리고 좋고 할비 하면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일찍이 돌아가셔 놓으니까 와이프도 보고 싶고 옛날 여자친구 특히 뭐 남자친구들이야 지금도 만날 수 있는데 여자친구는 못 만나잖아요. 외로운데 친구, 고교 친구나 직장 친구 예전에 그 20대 때 다녔던데 못 만난 친구도 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그때 즐거웠던 걸 생각하면서 함께 하고 싶어서 재밌는 거 같이 놀고 직장 다니면서 떡볶이집이니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태릉도 다니고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보고 싶네요. 연락이 안 돼. 그애 생각하니까 괜히 눈물이 나. 윤다리, 다리야, 난 너 너무 보고 싶고 너 생각만 하면 내가 괜히 눈물이 나고 그래. 꿈에도 자주 나고 너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지금같이 핸드폰이 있었으면 연락이 됐을 텐데 만나고 싶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고독이고요. 고독할 때, 외로울 때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신가 봐요. 외로울 때 정말 불쑥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다는 거. 정말 우리 꽤 잘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도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LTE. 한 의학 전문가에 따르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혈압이 높아지고요, 또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혈압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났을 땐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긴데요. 혈압을 낮추고 마음도 낮추고 상대방 얘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건강도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녹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세 분께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8646님 그리고 7347님 515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윤설하가 부른 벙어리 바이올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